준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혼다 어코드 2.0 스포츠 모델입니다. 10번째에 걸쳐서 세대를 거듭해온 혼다의 대표적인 볼륨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최신 트렌드는 상당히 잘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앞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할 때 제가 무릎을 꿇고 촬영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앞에 낮은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본닛이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타입인데요, 안에 패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야간에 특히 밝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고요. 야간에 한번 시야를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폭도 넓고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끝까지 굉장히 좀 또렷하게 야간의 물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야간 시야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타사의 풀 LED 타입보다도 난반사도 확실히 적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직진성도 좋고 폭이 넓어서 아무튼 야간 주행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본닛의 캐릭터 라인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2개 들어가고 양쪽에 이렇게 꺾여지는 형태가 있는데요, 상당히 비례감이 좋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롬이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은색 크롬이 아니고 다크 실버를 채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하이그로시가 부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범퍼의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다 센싱이라고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에 관련된 기능들을 이 아래쪽으로 모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의 바디 라인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날렵한 느낌,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굉장히 볼륨감 있게 잘 덧대주고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한껏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퍼의 마무리도 상당히 공격적인 느낌이 들고요. 2.0 터보 스포츠에는 얼스드림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VTEC 터보 2.0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렬 4기통 직접 분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배기량은 1996cc, 최고 출력은 256마력, 토크는 37.7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이 56L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48L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복합 연비로 봤을 때는 10.8이고요 도심에서는 9.3, 고속도로에서는 13.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션은 자동 10단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전장은 4890mm, 휠베이스는 2830mm로 비교적 넓은 휠베이스를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전체적으로 쐐기형 디자인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앞뒤 오버행이 상당히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의 프로포션 나쁘지 않네요. 2.0 터보 모델에는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휠은 지금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투어링이라고 하는 타이어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35, 40, 19입니다. 측면 도어의 사이드 스커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볼륨감 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다가 꺾여서 들어가면서 다시 뒤쪽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약간 들어 올려지는 형태고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공기 흐름이 상당히 부드럽게 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필러가 굉장히 완만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쐐기형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게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건데요, 주유구에 캡이 없습니다. 캡리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 그냥 주유구를 삽입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돌리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용을 해보니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이 약간 말들이 조금 있는데요, 다름 아니고 테일램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가 저는 C커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꽃게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멋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낮고 넓어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분명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델답게 위쪽에 스포일러가 얇게 립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T 스포츠라고 구성이 되어 있네요. 디퓨저는 조금 개성있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차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양쪽으로 머플러를 뽑아주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가 공간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혼다 어코드가 저는 이 정도로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혼다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트렁크 공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시트백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이쪽이 폴딩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공간까지도 저쪽까지 깊이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마감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등급이 뭐 최고급 세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뭐 납득할 만하다고 봅니다. 바닥에는 지금 펑크 수리킷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갖추고 있고, 타이어 교환할 때 사용하시는 장비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트렁크가 좀 가볍게 열립니다. 좀 가볍게 열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잡을 수 있는 데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서. 그 점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적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혼다 어코드 2.0 터보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듭니다. 안쪽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일단 실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넓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패턴을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약간만 더 고급스러워도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 적절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살짝 꺾여져 있어서 사용하기 편안했고요. 맵포켓은 크기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각도나 이 위치는 참 좋은데 안쪽에가 약간 좀 좁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은 다시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트렁크는 이쪽에서 버튼 타입으로 눌러서 열게 되어 있고요. 시트를 보시면 상당히 단순하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편하네요. 굉장히 편안하고 4웨이 럼버 서포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는 가죽도 그렇고 형상도 그렇고 이전 세대들은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0번째 모델에서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좀 작은 듯 싶지만 실제로 앉았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스포츠 모델답게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페달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는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폭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본닛은 이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레버가.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는 컨트롤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HUD에 관한 사항들 트릭 컴퓨터 이쪽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밝기, 아래쪽에는 주차 센서라든가 자세 제어 장치에 관한 사항들이 아래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타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기존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워닝을 주다가 시동을 걸게 되면 지금처럼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클러스터는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풀 디지털 타입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은 지금 아날로그 타입인데 조명이 들어오는, 간접 조명이 들어오는 형태고요. 왼쪽은 지금 풀 디지털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메뉴를 바꿔서 안에 있는 내용들, 지금처럼 이렇게 메뉴를 바꿔서 원하는 내용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게 지금 좌우가 다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스티어링은 적당한 크기, 그 다음에 가죽의 느낌, 그립감 아주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운전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핸들링이 저는 캠리, 소나타, 어코드 세대를 비교하면 어코드에 가장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핸들링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패들 시프트 2.0 터보 스포츠 모델이니까 당연히 패들 시프트 갖추고 있고요. 핸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하고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HUD 컨트롤 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구성이 조금 독특해요. 약간 누워있는 듯 싶지만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보게 되면 시야를 그렇게 가리지 않고요, 부드럽게 시선이 이동할 수 있게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잘 잡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지금 기본적으로 터치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터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핫키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문을 조금 덜 남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로터리 타입, 그 다음에 튠키도 로터리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이렇게 길게 자리 잡고 있네요.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해주는 편이고, 공조장치 크기는 적절한 것 같고 민감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작감, 이 딸깍딸깍 하는 것 화면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이 조작감이 저는 굉장히 좀 기계 만지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배가시켜 잘 만들어진
기계를 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잘 배가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이 되고요. USB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은 깔끔하게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이그로시를 쓰지 않고 좀 매트한 느낌으로 가는 점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운도 많이 안 남고 흠집도 그렇게 많이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W가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크기라든가 조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P&D는 푸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후진할 땐 이렇게 잡아 당기는 형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요 버튼 크기로도 구성하고, 자세히 보시면 요 위치라든가 모양도 조금씩 다르지만 후진 같은 경우는 조작 방법 자체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요. 뒤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여기에 브레이크 홀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토 홀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암레스트는 크기가 굉장히 널쩍합니다. 널쩍해서 이 팔을 지지하기 굉장히 편안하고요. 안쪽에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런 소소한 수납 공간에도 커버링 해주는 요게 2단으로 이렇게 하나 받침이거든요. 이 받침의 테두리도 소음하고 진동에서 조금 잘 견딜 수 있게끔 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다른 메이커들에서도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굳이 벨벳으로 고급스럽게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기능적으로 또 봤을 때 이렇게 저렴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바닥까지 고무 매트 깔려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이랑 USB 여기 하나 단자가 더 마련이 되어 있네요. 보시고 조석 수납함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크기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상당히 부드럽고 좀 편안한 그런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지금 이중 접합 차음 유리에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유리는 끝까지 다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걸리네요.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 패밀리 세단들은 보통 좀 끝까지 내려와 주는 게 좋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뒤쪽으로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의 공간도 상당히 넓고 편안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2m8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넓은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데에서 상대적으로 레그룸도 여유있게 갖춰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정말 편안합니다. 제가 혼다 어코드는 다 인정하는데 시트가 불편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차량인데 그런 점도 말끔하게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적당하게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암레스트는 지금 내려보면은 여기에도 2개의 컵홀더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리어 에어벤트 장착을 하고 있고요. 도어 쪽을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이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들하고 조금 다르게 리어 쪽에도 맵 포켓을 잘 갖춰주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컵홀더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탔을 때의 느낌은 앞좌석을 제가 지금 많이 좀 뒤로 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또는 2개가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레그룸을 확보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안락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혼다 어코드 2.0 터보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연비 부분인데요. 지금 10단 미션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도 굉장히 연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시내 주행에서는 9.7 정도,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고, 반면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13에서 14km 이상 여유있게 연비를 달성을 해주고 있어서 10단 미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내 주행에 최적화된 미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교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하실 때에 조금 더 연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쫀득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핸들링 부분인데요. 경쟁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캠리, 소나타, 어코드 이 세대의 차량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륜구동 차량에서 이 정도의 묵직함과 날카로운 핸들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혼다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들링은 와인딩을 살짝 달려봐도 정말 찰지고 잘 버텨주고 묵직한 느낌을 시원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들링만큼은 저는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2.0 터보 모델이니까 제로백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은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제로백은 약 5초 후반대, 노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걸 감안을 해보면 5초 중후반 정도는 여유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도 조금 앞선 제로백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이라고 그러면 뭐 상위 모델들하고 견주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이게 전륜구동 차량이고, 아무리 뭐 혼다가 모터스포츠에 강하다고 하고 또 여러가지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밀리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약 208 정도까지 클러스터상에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차는 솔직히 뭐 셰시 강성이라든가 파워트레인은 더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네, 연료 컷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의 재미라고 한다면 중형 세단을 몰면서도 달리기의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조금 달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의 어떤 로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또 온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세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인데요, 내비게이션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우디, 벤츠, BMW 같이 자사에서 개발한 그 내비게이션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 아틀란 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길도 잘 찾고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점도 시장을 공략할 때는 저는 분명히 유효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요, 지금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엔진도 일반 모드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용하고요. 게다가 10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숙성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저는 바닥 소음,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서는 조금만 더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조금 남았습니다. 아마 상대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차가 조용하니까 다른 쪽에서, 특히 이제 바닥 쪽에서 제가 좀 거슬렸던 것 같은데 타이어 선택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닥 소음 쪽은 조금 아쉽다라고 언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최근 제가 시승했던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내가 방향지시등을 킨 쪽에 화면을, 뒤쪽에 카메라로 화면을 이 안에 보여줘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혼다에서는 왼쪽은 숄더 체크를 하라고 아마 권장을 하는 것 같고요, 오른쪽 지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만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사각지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정도면 아마 화면이 충분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오른쪽은 방향지시등과 연동이 돼서 화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조금 적극적인 안전 장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10단 미션은 1450rpm 정도에서 시속 100km를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90에서 100 정도를 달리게 되면 그냥 10단으로 세팅이 되는 줄 알았더니요, 일반 모드에서는 8단으로 100km까지 올라가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임의로 패드 시프트로 조작을 해주면 10단으로 세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에코 모드로 제가 주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고단으로 이렇게 막 끝까지 올라가서 주행을 하는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에 역시 세단이다 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포인트가 될 것도 같은데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뭐 크게 불편하거나 거슬릴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고요.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급격한 뭐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코너링을 공략하면서도 또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가져갔을 때도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자동차를 만든 회사들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안정감 있는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저는 시트가 정말 아쉬웠거든요. 특히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불편한 편이었는데 지금 10번째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시트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머리를 잘 받쳐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트백의 이 텐션이라고 그럴까요? 등의 그 곡선을 유지해주면서 아주 잘 받쳐주고 있고요. 쿠션감도 나쁘지 않고 장거리 운행을 해봐도 피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뭐 경쟁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캠리랑 비슷한 수준?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피로도가 낮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시트를 과감하게 개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체감 성능, 어떤 안정감 또는 승차감이 개선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형 세단이니까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오디오는 지금 제가 뭐 라디오로 듣고 있는데 약간 지지직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평소에 다니는 구간이라 그렇게 뭐 그 주파수를 잡기 어려운 구간이 아닌데 의외로 좀 라디오가 찌직거려서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스피커 자체는 그냥 일반형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영역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음악을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울림통이 괜찮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저런 방음 대책도 비교적 잘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은 물렁한 느낌보다는 약간 단단한 느낌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이 드는 승차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승차감을 지금 어코드에서는 잘 구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장거리에서 피로도가 적다라고 하는 점은 서스펜션 셋업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셋업이라고 한다면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도 뭐 크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1.5 그 다음에 2.0까지 다 전 라인업을 다 지금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10단 미션을 장착한 2.0 터보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차량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2.0 터보 모델인 것 같고요. 2.0 터보에서 마력으로 보면은 뭐 250마력 전후로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에서 거기에 지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토크나 전체적인 엔진의 회전 질감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한된 시승이기는 합니다만은 차량의 가속을 뭐 가져가 보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킥다운을 해보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해보면 해볼수록 차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이 정도까지 버텨주구나, 이런 점에서도 조금 안정감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운전자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들하고 차를 오래 만든 회사하고는 이런 포인트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 같고요. 저는 국산 차량보다는 아직까지 가격대가 많이 높지만 그 높은 만큼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정해줘야 될 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게 됐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워닝을 줍니다. 혼다 센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인데 워닝을 주는데 그 방법이 소리로도 주지만 핸들을 이렇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핸들이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해줍니다. 물론 굉장히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워닝 방법인 거는 확실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경망스러운 것 같고, 오히려 핸들이 이렇게 덜렁덜렁 하니까 이게 뭐 차가 망가졌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운전할 때 약간 방해도 되는 것 같았고 조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뭐 엉덩이 쪽으로 햅틱 반응을 지징해서 진동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핸들을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륜구동 차량 중에서는 후륜구동 차량의 어떤 느낌들을 가장 근접하게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지향형 중형 세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혼다의 어떤 모터스포츠에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들이 상당 부분 접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혼다 어코드가 글로벌 마켓,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대단히 신뢰도가 높고 또 많은 판매량을 보여준 대표적인 차량인데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도 지금 10번째 모델에서는 국내 소비자들도 그렇게 이질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 그렇고요. 실내의 어떤 그 공간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장 8세대, 9세대 모델에서 아쉬웠던 시트가 완전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패키지라고 한다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저는 분명히 괜찮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1.5 터보, 2.0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디젤 모델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더욱 그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연비가 평균적으로 지금 10.5 정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연비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막 아주 안 좋은 연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두 자릿수는 기록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체감하는 연료 소모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차량의 연료 탱크가 56리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연료 탱크 크기에 비해서는 연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료 게이지가 좀 빨리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주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체감하는 연비는 조금 더 실제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벤츠 2300 3.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 탱크 크기가 70L, 80L에 달하기 때문에 연비 엄청 안 좋거든요. 엄청 안 좋은데도 체감하는 연비는 생각보다 좀 오랫동안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거는 연비가 좋은 게 아니고 연료 탱크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착각인데요. 물론 한번 주유할 때 주유되는 금액을 확인하게 되면 아니구나 라고 금방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차량의 파워트레인과 연비 그리고 연료 탱크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갖추고 있느냐도 체감하는 연비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다 어코드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많이 경험을 해 보셨거나 본인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예전에 국내 소비자들, 특히 이제 중년 가장분들이 시승하지 않고 그냥 가봐서 말만 듣고 계약하고 사는 그런 형태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막연히 넓고 부드럽고 소프트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특히 2.0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부드러운 2리터의 세단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약간 좀 어느 정도는 달리기를 포기하지 못한 이런 중년 가장이라면은 정말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막연하게 넓고 부드럽고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된 2.0 터보 스포츠 모델은 제 생각에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승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했던 1.5 터보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냥 사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타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2.0 터보 스포츠는 조금 세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승을 반드시 해보시길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금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쉬운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주정차 시에, 특히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에 엔진의 뭐라 그럴까요, 소음하고 진동이 저는 조금 거슬리는 편이었습니다. 왜냐면 주행을 할 때 워낙 정숙하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달리게 되면 달리면 달릴수록 조용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달리면 달릴수록에 차가 굉장히 정숙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시 또는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도 여전히 조용하고 정숙함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조금 소음하고 진동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딱 타봐도 이 차 터보 모델이구나, 터보 엔진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느 정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주정차 시에 소음하고 진동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살펴본 혼다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